혹시 그 오사카 엑스포 얘기를 조금 네,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연말이었죠. 11월이었구나 벌써. 11월에 네. 파리에서 그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탈락을 했죠. 네. 사우디 리야드에게 졌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2030년 부산 엑스포였고 됐으면 그 직전이 2025년 오사카 엑스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이제 한 1년여 남은 건데 일본에서는 어때요? 25년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요? 잘 되나요? 일단 그 여론 언론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네. 이제 기대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뭐 1조 정도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화로요. 네. 한화로 1조 정도면 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결국 뭐 한 3조, 4조까지 돈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니 2배도 아니고 어떻게 서너 배까지? 그게 이제 일본이 운도 안 좋은 게요. 그 엑스포 유치한 이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도쿄올림픽도 망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적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엑스포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 각국의 우리나라 부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전시를 하고 작은 나라들은 주최국에서 만들어갖고 입점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미국관을 만들어야 되고 영국이 영국관을 만들어야 되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납기가 있잖아요. 최소한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짓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하반기까지 거기 국가관을 짓겠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비싸가지고. 그게 이게 월드 엑스포는 국가관을 지을 때 그 나라가 돈 들여서 그쵸. 짓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단가라든지 자재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니까 그 건축의 임금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그거를 그 국가관을 내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발주를 못하고 망설이고. 그냥 저희는 오사카 엑스포 안 갈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망설이고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는 뭔가를 다가오고. 질라 그러면 최소한 1, 2년 전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국가관 신청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갖고는 엑스포 못 한다. 그렇죠. 그냥 자국민들을 위한 그쵸. 엑스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1호로 국가관을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는 국가관을 짓겠습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 1호예요. 그 월드 엑스포인데 아무도 오사카 엑스포 부지에다가 자기네 나라 국가관을 자기네 돈 들여서 안 지으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을 도와줄게. 뭐 우리가 먼저 짓겠다라고 했죠. 대한민국관, 한국관이 1등이야 이렇게 그쵸. 깃밟고 잤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네. 이제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결국은 오사카 만국 박람회 주최 측에서는 네. 이거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방향을 틀어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돈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가관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짓겠죠. 그 일본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끝까지 버팅했던 나라는 일본 돈을 해주는데. 그 일본 돈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 일본이 짓고 네. 뭐 임대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돈을 받고 빌려주곤 하겠죠. 근데 근데 이제 본질은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예.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그 뭡니까 인터넷상으로 가상현실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 엑스포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네. 전 세계의 최신 문물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 세계 최신 문물을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어서 메타버스 같은 게 없어서 현장에 가서 봐야지만 실감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잖아요. 정보도 그쵸. 입수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서 거기 박람회장에 가서 그렇죠. 대한민국 관, 뭐 미국 그렇죠. 관, 일본 관을 들어가서 봐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도 있고 해서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하면 얼마든지 보는 세상인데 그렇죠. 유튜브에 다 나오고. 과연 엑스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자동차서 모터쇼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모터쇼. 모터쇼를 했는데 모터 회사가 출전을 안 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안 나와요?
응, 모터쇼에?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자동차 회사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모터쇼 이름을 모빌리티 쇼라고 바꿨던 아, 거. 맞아요. 우리나라도 바꿨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쇼였는데 자동차가 안 오니까 이제 드론도 출전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세태가 변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건물 지어서 그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 유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한국이 그 부산 네. 엑스포 유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본에 오셨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그 오사카 쪽에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유치하시는 활동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옳을까라는 회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 근데 뭐 결국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돼서 가슴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화위복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거를 개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를 거기에 돈을 썼어야 됐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플러스가 됐겠는가 그런 것들 보면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의 현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산 엑스포가 떨어진 게 다행이다. 그거를 뭐 떨어졌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네. 아까 제가 제기한 그 주제를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거기 안 가면 그걸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꿈돌이 나오고 대전 엑스포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다 가서 보고 싶어. 안 그러면 못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 음. 아니면 그냥 뉴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정도. 가보고 싶어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유튜버들이 그냥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날 찍어서 막 올려주고 막 하고. 그리고 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도 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특히 25년, 30년 되면 뭐 그때는 그렇죠. 뭐 메타버스 세상이 또 편하게 될 테니까요. 이 사우디 리야드가 됐는데 일본 이제 2030년에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쵸. 우리는 메타버스로 사우디에 분명히 엑스포를 그거 보는 걸로. 메타버스로 중계해 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편하게. 그쵸. 오늘 해서 네. 오랜만에 ecorporation.jp 염종순 대표 통해서 일본의 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또 우리랑 또 달랐던 문화 이런 것도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오실 때 네.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